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합이 잘 맞는 우리는 휴양지에서 쉼을 선택하기보다는 방콕 곳곳을 다니며 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화려함과 빈곤함, 신성함과 세속적인 풍요로운 자연환경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에 태국은 건기라 날씨가 맑고 더위도 심하지 않아서 걷기에 꽤 좋았습니다. 걸으면서 눈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다만 건기라 그런지 잎사귀들은 약간 윤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꽃들의 색감이 워낙 화려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성모 승천 대성당 앞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한 대형 트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 화단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포인세티아와 호접란이 심겨 있었습니다. 또한 아글라오네마, 벨벳싱고니움, 칼라데아와 같은 실내 식물로 유명한 것들도 상점 밖 화단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했던 식물들이 이곳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킨답서스와 긴기아나는 가로수를 타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방콕 왕궁 가는 길에는 태국의 국화인 라차푸르를 발견했는데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서인지 꽃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동선이 맞지 않아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대신 도로 곳곳에 피어있는 황종화의 노란 꽃들이 라차푸르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울타리에는 중국 바이올렛 믹소라, 크레이프, 자스민, 부켄베리아 같은 꽃들이 심겨 있어 걷는 내내 눈이 즐거웠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상인들이 꽃 장식품을 만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주로 황궁이나 사찰의 헌화용으로 쓰인다고 하더군요. 사찰 재단도 화려한 꽃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적지나 사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꽃들이 있었는데요. 진분홍색 양자형 꽃과 흰색 플루메리아 루브라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유타야 유적지에서는 양자형 꽃을, 와포 사원에서는 플루메리아 루브라를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매력적인 꽃들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특이하게 생긴 꽃을 발견해 검색해보니 캐논볼 트리였습니다. 열매가 둥글고 크며 부딪히는 소리가 대포알처럼 들린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군요. 꽃 향기는 매우 강하고 좋은데 열매는 불쾌한 냄새가 나서 가축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꽃의 모습도 이름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방콕 곳곳을 다녀 보니 도시 곳곳에 다양한 꽃들이 있어 도시의 잿빛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꽃 사진만을 제대로 찍는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방콕을 여행하며 거리 곳곳을 다녀 보면 특히 사원 주변이나 공원, 건물 외벽에 화려하게 피어난 부겐벨리아 꽃을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겐벨리아는 태국을 포함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자라는 아름다운 관상용 식물입니다. 이 꽃은 화려한 색상이 특징인데 실제 꽃 자체는 작고 소박한 반면 꽃처럼 보이는 부분은 꽃받침이 변형된 것입니다. 이 변형된 꽃받침은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특히 태국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부겐벨리아가 더욱 잘 자라 도시 곳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곤 하지요. 담장을 타고 오르거나 건물 외벽을 덮으며 피어난 부겐벨리아는 더운 계절의 태국 풍경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꽃은 프랑스의 탐험가 루이 앙투안 드 부갱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요. 부갱빌은 18세기 세계 일주 항해를 이끈 인물로 타히티와 사모아, 뉴에브리데스 등지를 탐사하며 자연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당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이 화려한 꽃과 함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